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을 하면 우리는 밤 11시 40분까지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냥하고 자연에서 채집하면서 살았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두뇌는 12,000년 전의 원시인들의 두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것은 11시 59분 59초라고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살아온 인류의 역사에서 단 1초만이 디지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인들의 두뇌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환경만 엄청나게 빠르게 바뀐 것이죠. 그럼 원시 시대부터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맹수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없었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뭔가 없애고 싶고 줄이고 싶은 느낌이실 텐데 의외로 생존을 위해서 스트레스가 필수였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의 유전자, 불안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생존의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를 들어서 숲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불안도가 낮은 사람들은 경계를 하지 않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경계태세를 했을 겁니다. 자, 부스럭 거렸던 게 곰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누가 더 생존 확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경계를 한 쪽이 조금 더 생존 가능성이 높았겠죠? 스트레스는 불쾌하게 느껴지지만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드가 되면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뇌하수체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뇌하수체는 이 신호에 반응을 해서 혈류에 호르몬을 보내고 이것이 부신에 도달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부신은 다시 여기에 반응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1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심장이 되게 빨리 뛰는 거예요. 과거 자연에서 사람이 맹수를 만났을 때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가든 아니면 싸우든 근육에 더 많은 피를, 신선한 피를 공급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심장이 더 격하고 빠르게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 스트레스 덕분에 생존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인의 뇌인데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길 다니다가 더 이상 맹수를 마주치는 일도 없고요. 나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장이 빨리 뛰고 쉽게 불안해지죠. 스트레스와 불안이 맹수와 생존에서 공부, 수행, 발표, 대인관계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 앞에서 수행을 할 때 심장이 쿵쿵거리는 그런 뛰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삶에 텐션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들을 준다면은 그것은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스트레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대비시키는 그런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정신건강에 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뇌세포가 너무 많은 코르티졸에 노출이 되면은 죽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코르티졸 호르몬에 해마란 뇌의 부위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니까 해마의 뇌세포가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해마는 이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기억력과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사실 스트레스 자체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는 어떻게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의 부위 중에 전두엽이랑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전두엽은 우리의 이 이마 쪽에 있는 부위이고 이성과 판단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쓰이는 이 뇌 부위가 전두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편도체는 어디냐? 편도체는 이 뇌 가운데 있는 부분에 있는데요. 이 소설 아몬드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몬드의 주인공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이죠. 편도체가 없는 소년인데요. 아몬드처럼 생긴 부위고 뇌 가운데 이쯤에 있습니다. 편도체는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쓰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두엽과 편도체는 라이벌의 역할이에요.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성과 감성, T랑 F랑 상극이듯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편도체가 비활성화가 되고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전두엽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를 비활성화시키면은 우리는 조금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좀 쥐한테는 잔인하기는 하지만 이 전기판을 두고 한쪽 쥐에게는 레버를 눌러서 전기 고문을 끌 수 있게 만들어 줬었고 한쪽에는 레버를 주지 않아서 전기 고문을 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쥐는 같은 전기 철판에서 전기 자극을 받았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끌 수 있었던 쥐와 누군가가 레버를 눌러줘야 전기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쥐들에서는 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레버가 있던 쥐가 레버가 없던 쥐에 비해서 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은 바로 통제감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제하기 어려운 것까지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내가 무조건 수학시험 100점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점수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렵죠. 근데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는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은 공부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트레스 같은 것을 많이 받을 때 의식적으로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스트레스에서 느끼는 감정은 특정 사건보다는 특정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막여행을 하고 있어요. 사막여행을 하고 있는데 헬기가 추락을 해서 지금 조난당한 상태예요. 실종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물통을 살펴보니까 물이 딱 반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도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둘은 당연히 다른 감정을 느끼겠죠. 전자는 이제 그래도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후자는 이제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개인의 지각하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불행을 자동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편도체는 현실과 실제, 허구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겪었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지금 몸이 조금 움츠러들고 이불킥을 했었던 경험이 모두 있으시죠? 이렇듯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상상이 현실인 것처럼 뇌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정말로 그 일이 발생하는 일인가? 두 번째, 그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나한테 피해가 되는가? 세 번째, 그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도 정말 나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네 번째,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존재하는 사실과 그 별개로 했었던 걱정, 판단, 곱씹기 등이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오늘 체육 수업 시간에 내가 공을 놓쳤을 때 친구가 나를 보고 웃었다. 친구는 내가 운동신경이 형편이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반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너무 위협이 되고 화가 너무 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자, 여기서 사실과 나의 판단을 구분해 볼까요? 사실은 친구가 나를 보고 웃었던 것이었고요.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낸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두엽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서 편도체에 압도되지 않는, 지배당하지 않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나의 주관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쉼호흡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캠핑에 갔는데 저 멀리 야생 들깨떼들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아몬드처럼 생긴 편도체가 불꽃처럼 폭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뇌에서 코르티졸을 포함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심장은 두근거리게 되고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산소가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예민해지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심호흡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반응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억제가 되냐면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공포에 떨 때는 교감신경계가 일을 하고요. 편안하고 안정될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일을 합니다. 아까 전두엽이랑 편도체처럼 라이벌 느낌이어서 한쪽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한쪽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횡격막 아래에 미주신경이 분포하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몸을 안정화시켜주는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을 움직이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면은 교감신경계를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왼손을 가슴에 올리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배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내쉴 수 있는, 그리고 들이쉴 수 있는 숨을 최대한 들이쉬고 내쉬어보세요. 가슴이 올라오나요? 배가 올라오나요? 깊게 숨을 쉰 친구들은 배가 나올 겁니다. 제대로 호흡을 한 친구들은 가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 거예요. 배가 나오도록 호흡을 하면서 배가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폐를 크게 해서 여기에 있는 미주신경을 이렇게 폐로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길게 호흡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심호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대한 부풀려서 배 아래에 있는 미주신경을 눌러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심호흡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들이쉬기, 두 번째는 잠깐 멈추기, 세 번째는 내쉬기인데요. 잠깐 멈출 때 폐가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그 커져 있는 폐로 우리의 미주신경을 계속 꾹꾹 눌러주는 것인데요. 이 3단계로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시에 잘 따라서 심호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이렇게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것은 불안 반응의 억제에 도움이 되고요. 저는 온몸에 힘을 다 뺀 상태로 불안할 때는 편한 자세에서 깊게 심호흡을 20회 정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의 수면,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의 수명은 최대 1분 30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떠올렸을 때 감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1분 30초가 걸린다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럴 때 1분 30초보다 오래 가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장작을 떼주기 때문입니다. 계속 스트레스 자극에 몰입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감정이 활활 타게 되는 것인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땔감은 넣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상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키우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면은 억누르기보다는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나 스트레스 받았구나. 나 지금 불안하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을 억제하면 오히려 더 불안한 그런 효과가 납니다. 혼잣말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불안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죠? 이것이 심리학 실험에 의해서 검증이 됐었는데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다니엘 웨그너가 한 가지 연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 웨그너가 했었던 실험을 같이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눈을 감아 보시고요. 20초 동안 절대 배꼽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배꼽을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배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혹시 배꼽을 안 떠올린 분이 있으셨나요? 있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웨그너란 심리학자가 이제 실험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팀은 배꼽을 무조건 생각하라고 하고 한 팀은 배꼽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한 뒤에 배꼽이 생각날 때마다 종을 울리게 했었는데요. 배꼽을 생각하라고 했었던 한 집단에 비해서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던 집단에서 더 자주 배꼽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꼽을 생각하지 않도록 스스로 억압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생각을 더 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있는 그대로 올라오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스르륵 지나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구나. 아, 내가 좀 긴장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전보다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도 키워질 수 있을 겁니다.